아까 그 어떤 교수님인가 말씀하시는데 없어질 직업 중에 네네 게임 개발자는 없더라고요.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저희 이제 어쨌든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바뀔 거고요. 4차 산업화 되면서 저희는 어쨌든 이걸 적응을 하던 이런 걸 이용을 하던 새로운 환경에 맞게 이제 게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뭐 넥슨A를 들어주셨지만 저희 같이 어떤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AI나 뭐 이런 빅데이터 이런 걸 직접 저희가 이제 뭐 R&D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녹록치 않거든요. 그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정부나 어떤 그런 뭐 큰 기업들 이런들이 연구한 아니 뭐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방안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쓸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연구들을 지금은 주로 이제 큰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뭐 국책 연구소들 이런 데서 이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게임 쪽 관련된 이런 이제 분들도 그런 이제 엔지니어들 또 사실 어떤 현재 AI나 뭐 빅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정부나 다른 쪽에 어떤 서포트가 된다고 하면은 직접 이런 쪽에 좀 R&D에 참여를 해서 이런 거를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게임 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이용하고 실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가져다 쓴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 저희가 어쨌든 직접 참여해서 어쨌든 게임 쪽의 인력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도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정원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저희의 이제 핵심 뭐 경쟁력 이런 게 뭔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이제 4차 산업으로 가면서 어쨌든 이 기술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복잡해지고 어쨌든 저희가 현재 이걸 이제 앞서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한국의 현재 뭐 모바일 게임 어쨌든 시장 상황 여러 가지를 이제 봤었을 때 결국 저희는 이제 어쨌든 아까 산학협력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저희 어쨌든 업체와 뭐 해외 기업이든 뭐 글로벌리 나가기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물론 뭐 저희도 뭐 물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실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외국에도 오래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그럼 저희가 그러면 외국 기업과 직접 일을 한다 생각하면 뭐 저만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또 이제 그런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쪽에 어떤 서포트가 되면 이제 어쨌든 그런 게 서로 협업이 돼서 어떤 경쟁력이 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개발사가 이제 그 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중소개발사의 어떤 현실적인 요구들이 R&D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나 대학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 간의 어떤 협업 모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더 첨언하실 거 있나요? 예, 예. 그럼 우리 그다음에 만타벤처스의 정의연 사장님께서 예. 저도 뭐 게임 1세대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재임 중에 42개국 정도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다녔던 경험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때는 되게 한국이 가장 앞서가 있던 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게 모바일 그다음에 지금 가상현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점점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에 중국이 한 1년 정도 뒤처져 있고요. 한국이 중국보다 또 1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2년 정도 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지금 우리가 게임 인력에 관해서 조금 한 말씀 드리면 사실 회사도 많이 없어지고 또 게임 숫자도 그만큼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을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거를 대학교에서 같이 교육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새로운 인력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줄고 게임 숫자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력자들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웬만한 스타트업 가면요 막내가 한 5, 6년 차들 됩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젠 아예 초급을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 사람을 좀 그래도 키울 만한 능력이 있고 좀 이렇게 캐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첫 게임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신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대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애매모호한 경력자들이 그 지금 40대 초반의 경력 개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 경력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데 굉장히 우수한 엔지니어들인데 사실 이제 하우스에 들어가서 있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생각은 정부에서 이런 분들이 그 고퀄리티 엔지니어링을 꼭 게임이 아니고 다른 타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사실 타 분야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야랑 접목을 해서 들어갔을 때 좀 잡을 컨버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쪽과 그다음에 이제 올드한 이런 경력자들 이 두 가지로 지원책이 돼야 됩니다. 그게 너무 게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이미 게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파이가 작아지는 거는 지금 사실이거든요. 이런 게임의 어떤 이런 인프라와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타 분야랑 접목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좀 아까 얘기 이렇게 쭉 들은 게 4차 혁명의 조금 핵심 코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조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기 좀 암담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 직접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한 2, 3년 있다가 이제 거기서 경력을 좀 쌓고 나면 잘하면 대기업으로 가고 아니면 이제 계속 그 중소기업을 떠드는 이런 형태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우리 이승훈 교수님께서 첨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죠. 공감하는 내용이라서요. 네. 사실 아까 이제 뭐 이제 발표하실 때도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게임 산업 분야를 좀 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 뭐 해서 타 분야에 적용하는 부분도 이제 많이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뭐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게임 업계 하시는 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게임 산업의 지평을 갖다 좀 더 넓혀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유명 이사. 일단 저는 뭐 제가 있는 분야 쪽에서 이제 현재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게임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맡고 있는 쪽이 이제 해외 결제 쪽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다 게임 회사들이고 컨텐츠 회사들인데 현재 보면 이제 뭐 그 업체들이 게임의 어떤 융합, 그러니까 다른 컨텐츠와 융합되는 것들, 다른 컨텐츠와 복합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화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쪽 산업을 저희가 한 10여 년 가까이 하는데 보면 결국 이제 플랫폼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PC 온라인, 최근에 이제 뭐 VR, 물론 이제 모바일도 있고 모바일 VR, AR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어떤 플랫폼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저희 파트너사들, 그러니까 새로 게임을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들 쪽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누가 그 플랫폼을 선도할 것인가? 여기 위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뭐 저희가 이제 PC 온라인일 땐 제가 다 선도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2012년부터 이제 모바일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뭐 넷마블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 그걸 까보면 구글하고 애플에 저희가 탑재된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퍼블리셔 입장은 구글하고 애플이 된 거고 개발사 입장에서 이제 뭐 개발사의 입장이 결국 넷마블이 된 건데 넷마블 내부에서 따져보면 또 다시 개발사가 또 퍼블리셔가 나눠지는 거고 중간에 뭐 예를 들면
카카오를 타게 되면 카카오도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의 수익이 점점 악화되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게임 산업은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게임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개발사는 점점 수익이 악화되는 굉장히 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모바일에 따라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지금 나오는 게 보면 이제 VR을 만들고 AR에 되는 게임 만드는데 비관한 예로 이제 저희 쪽 관련해 가지고 컨택을 해오는 업체분들이 요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HTML5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 이슈는 단순히 HTML5가 아니고 HTML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건 하드웨어를 뜻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혹은 뭐 OS, 기타 뭐 OS에서 운용되는 어떤 뭐 SNS 같은 걸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저희가 뭐 게임이든 컨텐츠를 소비하는 어떤 플랫폼이 PC에서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VR 기기에서 향후에 어디로 옮겨갈 거냐. 뭐 그게 가전기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타는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이용하는 뭐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변화하는 플랫폼, 그다음에 향후에 변화될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기술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예측하고 전문가들이 좀 더 의견을 주고 그에 맞춰가지고 산업계 혹은 학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산학 협력 같은 것들이 되면서 좀 기초 기술이나 발전 방향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아시겠지만 이런 논의가 된 게 아니고 항상 저기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연구,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평가받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실제로 뭐가 필요하다기보다는 평가자의 입맛에 맞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보면 좀 발전 방향을 제가 예측하고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좀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 정부에서 좀 더 뭐라 말하면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를 위한 기술들이 어떤 것이고 과연 컨텐츠가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좀 논의되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